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뭐 잠시 후에 장순원 기자 네. 재밌는 주제 갖고 올 텐데요. 네. 이철 박사님의 달라질 중국, 달라질 중국. 이제는 물가도 좀 잡혀가는 것 같고. 예. 제가 예상합니다. 내년 5월쯤 되면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은 3%대가 될 겁니다. 왜요? 제가 예측한다니까요. 네. 좋네요.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그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7.7이었는데 네. 2%가 주목하는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월비 얼마 지금 오르고 있느냐. 예. 0.3 정도로 줄었어요. 곱하기 12. 이제 그 정도로 전달보다 오른다는 거예요. 0.3. 0.3씩 오르다 보면 1년이면 해봐야 뭐 얼마 되겠어요? 4%? 예. 뭐 그쯤 되겠죠. 네. 그러다 이제 집값까지 떨어지면 렌트도 급격하게 줄겠죠. 물가는 해결됐습니다. 그럼 지구상에 무슨 고민이 남아있냐? 예. 차이나.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이 또 다시 뭐 오픈하기 시작하고 정책을 또 달리 세우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물가 걱정이죠. 네. 자연스러웠습니다. 좀 우리 대본대로 좀 합시다. 왜 나한테만 시켜 왜? 네. 예. 네. 많이 봐주십시오. 지금 뭐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만 팔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문 닫으려고 이제 좀 있다가. 장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홍성 기자님. 예. 오늘은 등기부등본 믿었다가 진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을 샀는데 네. 어느 날 집주인이 따로 있어? 그런 거죠 사실상. 은행이 야, 너 집 산 거 그거 너한테 집 판 사람이 집 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니 너도 내놔. 그건 사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죠? 들어봅시다. 네. 무슨 어떻게 일이 된 있었던 겁니까? 사기와 우리나라의 특수한 등기 제도가 어우러진 일종의 비극인데 네. 그 저희 부동산 사고 팔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등본. 뭐 확인해요? 등기부 등본에 네, 등기부등본에 뭐 있냐? 진짜 집주인 맞냐? 네. 그렇지. 빚 있냐? 대출 뭐, 얼마나 껴있냐? 대출 있냐? 네. 뭐 이런 거 등등을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문서인데 이 등기부 등본을 100% 믿고 거래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계속 나와요. 끊이지가 않는데 이번에도 이제 최근에 신문에 나온 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기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이런 기사들이었는데요. 등기부 등본 믿고 샀는데 2억짜리 집을 날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건 200억짜리 집도 똑같이 날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피해자인 A 씨가 2017년 7월에 네. 화곡동에서 한 빌라를 샀어요. 1억 예. 8 2000 언제요? 17년에. 17년? 네. 네. 5년쯤 전에. 네, 1억 8천만 원짜리인데 당연히 이분도 집 살 때 등기부 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했겠죠. 집주인 누군지 딱 보고 예. 집주인 보고 얼굴 들어보세요. 신분증. 봤더니 집주인이 은행에서 한 1억 2천만 원 빌린 적이 있는데 네. 깨끗하게 갚았다. 이렇게 네. 등기부 등본에 나왔습니다. 네. 그걸 믿고 이제 집을 샀죠. 사서 그 같은 은행에서 심지어 1억 3천 주담대까지 빌렸어요. 예. 그래서 뭐 별 문제 없이 살다가 한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소송장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네. 그 전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줬던 은행에서 우리 사실 이 집에 근저당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없더라. 돈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을 해놨는데 네. 어느 날 근저당 설정을 누가 돈 빚도 안 갚고 사라져 버렸더라. 예. 그래서 자기네의 근저당권을 되살리겠다.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은행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전해옵니다. 그 네. 내용을 이제 듣고 이제 새 집주인 이 피해자 A 씨가 내막을 좀 확인해 봤더니 예.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이거는 제가 이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 어떻게 뭐야? 이게 가능하지? 뭐야? 네, 일단 이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이 거래도인데 네. 오. 예. 은행에서 예. 이제 1.2억 대출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전 예. 집주인이. 그래서 이제 근저당을 설정했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소유권 등기도 이뤄졌는데 예. 네. 이때 이제
그 사실은 A 씨가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깨끗하게 갚은 걸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내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는데 이전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이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는데 이걸 말소 돈을 실제로 갚고 말소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은행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은행의 위임장이랑 인감 도장을 위조해서 등기소에다가 이제 근저당을 말소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서를 낸 거예요. 나 빚 갚았으니까 이거 예. 지워주세요 한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등기소에서 그 서류를 좀 봤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 예. 은행에서 발행한 대출 네. 갚았다는 확인서예요. 근데 위임장도 있고 근저당 말소 신청서를 이렇게 그걸 첨부해서 내니까 네. 서류만 봤더니 뭐 문제가 없어. 그래서 등기를 말소해 준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뒤에 A 씨는 그 그걸 등기 보고. 깨끗한 세탁된 등기부등본을 보고 집을 산 거죠. 네. 근데 아니, 사실은 그럼- 알고 예. 봤더니 이 등기 근저당권이 사라지게 된 과정이 은행에 제대로 돈을 갚아서가 아니라 이 전 집주인 사기죠. 이 사기꾼이 그 위조를 해서 등기소까지 속여서 등기부를 세탁을 한 거죠.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은행이 또 대출도 제대로 안 갚고 전 집주인이 아직 명의 그 대출이 제대로 갚지 않은 대출을 상태로 안 갚았는데 대출을 갚았다는 네. 증명서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갖다 줬더니 네. 등기소는 그걸 보고 네. 갚으셨네요 하면서 그 근저당 설정을 깨끗하게 지워줬다. 그렇습니다. 등기소가 잘못했네요. 잘못했네요. 그 은행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지 그 서류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 저도 이걸 딱 듣는 순간 등기소는 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런 예. 걸 확인 안 하고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이제 심사하는 게 크게 뭐 실질적인 심사가 있고 형식적인 심사가 있습니다. 예. 이제 실질적인 심사라는 거는 이제 정말 그 권리관계까지 꼼꼼하게 보고 은행 니네 제대로 돈 받아서 이거 지은 거 맞아? 네. 실제 집주인이 갚은 거 맞아? 뭐 이런 기타 등등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대신 비용이 좀 많이 들고 뭐 이 등기 신청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게 이제 실질적인 심사 방식이고 이제 형식적인 심사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절차,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와 필요한 서류만 제출했다. 그 서류의 내용을 봤더니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면 뭐 도장 제대로 찍혀 있고 위임장 제대로 첨부했네. 이렇게 다 됐네. 그럼 오케이. 이렇게 서류를 등기를 이제 바로 이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이 형식적인 심사 절차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요건과 절차만 맞추면 그 등기를 오케이 해주는 형식적인 심사 절차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빌린 데가 신한은행이면 네. 신한은행의 법인 임감을 위조해서 네. 찍고 네. 상환 확인증 네. 만들어서 네. 주면 등기 사실 근데 등기소도 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물론 그 위조 서류가 정말 완벽하게 위조가 돼서 예. 몰랐을 수도 있고 예. 뭐 그냥 뭐 등기 서류가 하루에 뭐 한두 개 오겠습니까? 몇백 개를 볼 텐데 네.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지 지금으로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여튼 네. 그렇게 형식적인 절차만 지키면 그 등기 서류를 발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이 등기소의 그 등기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은행에서 네. 야 그래도 우리가 받지도 않은 돈인데 갚았다고 위조했으니 네. 그 집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다시 살려놔. 네. 내가 등기소 직원 잘못했다고 고발은 안 할 거야. 네. 그 대신 다시 살려놔. 네. 라고 하는 소송을 냈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등기 근저당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는 게 그 소송인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래 은행이 무슨 잘못이야. 네. 다시 살려줘. 네. 라고 법원이 판결을 한 건데. 네, 그렇게 판결을 했더니 원래 자기는 깨끗한 집에 들어가서 깨끗한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집을 사서 잘 살고 있던 분은 네. 졸지에 이제 내가 빌리지도 않은 돈이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네. 근저당 설정이 들어와 버린 꼴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게다가 본인이 집 산 때보다 한 석 달 정도 앞서서 그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그 전 집주인이 빚을 제대로 갚지 않기 때문에 돈 빌린 지 3개월 만에 집 팔고 날랐구나.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갚은 척하고. 그렇죠. 저는 그분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떤 수법을 썼는지 알겠는데 네. 왜 이렇게 이거를 저렴한 집 가지고 이런 짓을 했을까요? 리스크가 똑같을 때 돈 한 30억짜리 집에 예. 한 20억 빌려서 네. 20억 갚았다고 하고 똑같이 위조하면 네. 내가 20억을 들고 뛸 수 있는데 네. 왜 이걸 1억 7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바보 물어봤 아니야? 그랬더니 그 근저당권이 만약 금액이 커지면 네. 본사에 뭐 심사를 받는다거나 뭐 절차가 좀
깐깐해지냐고 물어봤거든요. 아, 그런 좋은 질문 하셨어요? 예. 그랬더니 또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위조하는 김에 네. 어차피 신한은행 도장 위조하는데 네. 돈을 더 많이 큰 아파트를 더 많이 빌리지. 지금 법원에서는 이 네. 등기부등본이 잘못됐더라도 그걸 믿고 산 원래 집주인 네. 이후의 매수자는 보호를 지금 못 받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 이게 이 문제가 뭐냐면은 예. 우리나라는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신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 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세탁을 해서 깨끗해졌어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이거를 깨끗한 거래로 보고 예. 새로 모르고 산 선의의 제3자잖아요. 예.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주느냐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있다면 와.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그 사람이 없더라도 실제 권리관계에 따라서 그 진짜 집주인이 이 소유권을 가진다는 게 이 우리나라 법원의 원칙입니다. 아니 그러면 등기부등본 왜 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벼락 맞은 거야. 아유 안타까워라. 그게 말이 어쩔 수 됩니까? 없어. 그렇다는 거죠. 실칙은 그런 거죠. 와. 왜 그렇게 하죠? 그럼 뭘 믿고 뭘 집을 믿고 사요? 집을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사실 진짜 큰 하는 일은 문제인데 아닙니다만. 아니 그래도 네. 하여튼 장선원 기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아니 이게 사실 등기부등본이 어떤 예.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공적 자료잖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믿고 거래를 하고 예. 근데 이제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걸 인정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거래 안전성이 이제 생기는 건데 예. 지금 야. 우리나라는 인정해 주지 않는 건데 사실 이런 사건 사고가 많진 않아요. 뭐 1년에 주택 거래가 한 170여만 건 정도 있다고 하는데 네. 잠깐만 이걸 보여드릴까요? 그 평균 한 1년에 한 20건 정도 이런 사고가 벌어지니까 예. 실제 뭐 거래 뭐 0.00 정도 될 건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매년 한 20건 정도는 이런 사기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부실 등기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적어도 한 건이든 두 건이든 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나는 네. 매뉴얼을 만들었다면 예. 좀뭐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개사도 뭐 어차피 등기부등본만 봤을 거고 네. 예. 집 살 때도 뭐 확인할 거 다 했고. 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마다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집을 산 A 씨가 예. 은행에 소송을 해서 네. 그 난 잘 모르겠는데 너희하고 등기소하고 싸울 일이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네. 이거 근저당 설정 얼른 취소해라. 네. 라고 소송을 내면 네. 피해자인 A 씨가 이기지 않을까요? 법원은 그래 뭐 그렇다 얘도 잘못인 건 아니네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를 못했네. 다시 한 번만. 되게 노련해지셨다 아, 이제. 뭐냐면요. 네. 그 지금은 소송이 네. 야 그 너희 은행이 돈 받지도 않고 그 돈을 그 증명서를 위조한 친구가 등기소 가서 위조한 거라서 네. 너희 은행도 피해자다. 네. 그러니 그 집에 너희가 근저당 설정했던 거 네. 다시 복원시켜줘. 네. 등기소야. 네. 이 멍청한 놈들아. 네. 라고 판결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판결이 피해자 A씨 당신이 피해봐야 돼라는 판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송을 구한 게 네. 우리 은행의 근저당 설정을 부활시켜달라, 그렇죠. 복원시켜달라. 소송은 피해자 A 씨한테 뭔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네. 예. 근저당을 복원시킨 거고 음. 그런 저런 은행 절차로 미래가 억울하겠다라는 네, 네. 거니까 네. 은행도 억울하지만 네. 피해자 A도 억울하잖아요. 피해자도 억울하죠. 근데 현실에서 피해자가 그 어떤 자기 피해액을 배상받는 거는 그 사기를 친 전 집주인한테 받아내는 해야 거잖아요. 될 문제지. 와. 그런데 그 전 집주인은 이미 뭐 비슷한 여러 잠적하거나. 가지 사기범으로 아마 실형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사기를 쳤을 경우에 본인 명의 재산이 있을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그 피해자 A 씨가 나는 그러니까 채무 부존재 소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 아까 전에 공신력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네, 네. 법원에서 이걸 믿고 샀으니 네. 너는 결백해라고 네.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럼? 그렇죠. 네. 와. 아니 그러니까 뭘 보고 사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럼. 와. 그러니까 뭐 이런 사건 사고가 아주 극소수로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믿고 사야 되는데 예. 이런 어떤 경우에는 그 등기부 등본의 신뢰, 공신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피해를 보상해주는 뭐 공적인 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 뭐 이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지금 은행이 살짝 논란이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예. 그 전 집주인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에서 예. 그게 이제 전 집주인이 빚을 제대로 갚지 않고 전 집주인이 빌린 은행도 신한은행. 그렇지. 이번에 새로운 A 씨 피해자 A 씨가 네. 집 살 때 돈 빌린 그것도 은행도 신한은행. 공교롭게 신한은행이래요. 뭐야? 참. 예? 은행 이름은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왜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예. 그 피해자한테 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도 그 소송을 할 때 은행의 근저당권 회복 소송을 할 때 은행이 실제로 알고 있었거나 어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는데 네. 그걸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나한테 또 대출을 해줬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나도 은행의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예. 그 주장을 하시긴 했는데 네. 법원에서는 뭐 그거와 별도로 이 은행의 근저당권을 복구하는 효력을 되살리는 거는 별건이다. 일단 은행의 근저당권을 되살리겠다. 그러니까 은행도 사기 당했는데 은행은 복구해주고 A 씨도 사기 당했는데 A 씨는 안 복구해줍니까? 아니 게다가 여기서는 등기소가 네. 그러니까 등기소가 어쨌든 말소를 해준 거잖아요. 네. 어쨌든 속은 사람은 등기소인데 등기소. 네. 등기소에서 은행에 확인 전화를 안 해본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뭐가 많다고. 근데 지금은 등기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현재 제도에서는 그렇죠. 그게 이상한 거지. 등기소에서 판단하는 걸 믿고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네. 등기소가 뭔가 실수를 했더라도 네. 미안해. 그리고 그냥 그렇다는 아무 거예요. 책임이 오늘 없다는 게. 정기자가 가서 취재해온 법리는 예. 등기소는 그 책임을 질 대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네. 그냥 우리는 들어오는 서류하고 등기를 해줄 뿐이지 네. 위조를 했건 어쨌건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라는 겁니다. 마치 네이버가 예. 네이버 쇼핑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불량품이 있으면 그 네이버가 보증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것만 하는 거야. 당신들이 알아서 해. 그럼 이것도 하지 말까? 아니 그 해외도 그렇다는 그렇습니까? 겁니까? 해외는 그렇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뭐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나라들이 많고요. 여기 보시면 예. 요게 이제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데가 막 전 세계적으로 한 19곳, 그러니까 주요국 중에 한 19곳 정도가 우리나라는 되고 저기야 빠져 있군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공신력을 그리스, 체코, 에스토니아와 함께 대한민국은 네. 등기소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나라예요. 야, 그거 잘하는 짓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자랑스럽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진짜 황당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저 황당하죠. 집을 등기부등본을 믿고 샀는데 집 예. 주인이 따로 있어. 예.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그 예전에 2016년에 네. 그 내연남하고 이제 예. 짜고 남편을 죽인 다음에 살해한 다음에 그 집의 소유권을 상속받아서 제3자에게 팔았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상속인을 피상속인 그러니까 상속받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살해는 했기 때문에 이 네.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분이 상속을 받아서 그 명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한테 판 사건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상속받아야 될 조카가 제3의 그 피해자의 소유권을 되돌려 받았거든요. 이게 상당히 그때도 유명한 사건인데 등기소로 속였군요. 등기소를 속인 건 아니고 이제 그 뭐 결혼 그 혼인신고 서류를 좀 위조하고 그런 거죠. 민법상 그리고 그 살해했을 경우에는 상속 받지 못합니다. 이게 결국 어차피 상속 못 받는 사람이 상속을 받았다가 제3자한테 팔아서 이 제3자만 피해를 받는데 그러니까 여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등기부 등본만 믿고 샀다가는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현재 공적인 제도 아래서 이걸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게 부동산 이제 권리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촛불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촛불은 이런 거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들어봅시다. 권리보험. 그건 뭡니까? 그 이제 이렇게 뭐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생긴 하나의 보험인데, 그러니까 보험료를 일정 부분 내면 예. 매매나 이런 서류 위조 같은 사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이런 보험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하나 손해보험 하고 뭐 외국계 보험사 한 2곳 정도가 취급하는데 네. 이제 무슨 보험이야 그게 그럼? 날벼락 보험입니까? 부동산 권리보험인데 아. 이제 일반 소유권용 뭐 권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권리보험. 이게 이제 3억 원짜리 주택을 이제 담보로 계약을 했을 때 한 45만 원 정도 총 비용이 나갑니다. 보험료 플러스 이제
그 등기 수수료로 그 정도 나가는데 저희가 그냥 주택 매매해도 네. 등기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네. 그 정도 비용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매매 그 등기부의 어떤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도 들어가는데 네, 보험료도 들어가는데 보험료가 3억에 40만 원 정도라고요? 뭐 그 3억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는 한 15만 원 정도고 등기 수수료가 한 30 뭐 몇만 원 되니까 합치면 한 40 몇만 원. 3억에 15만 원. 네. 아니 보험은 할 수는 있는데 네. 등기소가 법원 소속이잖아요. 네. 맞죠? 네. 법원 소속의 등기소가 네. 그렇지. 그거는 그거를 해줬는데 그건 그거는- 법원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왜- 등기소가 등기소 예산으로 자기들이 보험을 들어야지. 그래 자기들도 그걸 왜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됩니까? 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어? 그러게요. 민간 기업도 아니고. 아니 그래 개인 보고 들라 그래. 아니, 네이버가 해주는 거는 이해가 가. 네이버는 우리는 민간 기업 서비스 해준 겁니다. 아니 법원이 등기소를 만들었으면 등기소를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답변하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등기부 등본에 네. 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뭐 역사적인 연원도 있어요. 뭐 예. 일제 시대나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이 실제 권리 관계하고 이 서류상 권리 관계가 뒤죽박죽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해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뭐라고요? 장수 기자님 뭐라 하죠? 뭐 핑계가 뭐라고요? 그거 안 해주는 핑계가? 들어봅시다. 한번. 일제 시대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일제 시대나 뭐 한국 전쟁 뭐 등등을 거치면서 이 등기부가 다 맞을 것 같지 않으니. 네, 그렇습니다. 등기부의 등기부 실제 권리 관계와 예. 등기부에 적힌 권리 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렇게 되다 보니 그 등기부 등본의 권리를 인정해주면 진짜 피해자가 진짜 주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쪽에 좀 무게를 두고 그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왔거든요. 그럼 그거부터 조사해야죠. 그래서 그걸 뭐 예를 들어서 민법을 바꿀 때 그런 얘기들이 늘 나왔습니다. 단골 레파토리로 네, 예.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된다. 이제는 예. 거래 안전성을 위해서. 그럼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뭐 등기부의 어떤 권리 관계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려면 더 많은 등기관들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비용과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갖춰놨더라도 그렇게 갖춰놨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사기 등기, 부실 등기를 막아서 얻는 편익이 크지 않은데 그렇게 투자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논리들이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부동산 권한보험을 네. 일단 등기소가 드세요. 그리고 이 근저당 설정 확인할 때 금융기관 거는 금융기관이랑 한 라인 만들어서 확인하고 그렇지. 개인이 사채로 돈 빌려 쓰고 근저당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건 그 본인한테 휴대전화로 걸어서 확인해요. 네. 그리고 나서도 빵꾸 나는 건 보험으로 막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다 전국을 다 조사하래? 야 이거는 라고 말씀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주장이 있더라. 라고 있더라. 네, 그런 이야기.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은 피해가 적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변명 같아. 피해가 적더라도 하나의 피해라도 우리나라 없도록 진짜 만들어야죠.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소수니까 괜찮다는 건 그럼 말도 위아래 안 되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 뭐 상위 1%만 부담하는 세금이니까 괜찮다는 멍멍이 소리도 그렇고 그러면 장애인들을 왜 우리가 보호합니까? 그 몇 프로 되지도 않는 거를. 그 소수라서 그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소수라서 피해를 받으니까 그거 국가가 보호하라고 있는 건데. 그럼요. 뭐. 자, 요거는 장순원 기자님이 좀 더 한 번 더 취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뭔가 좀 더. 아니 취재는 다 해오셨어요. 다 해오셨어요? 그래서 누가 잘못인지도 알겠는데. 등기소로 데려오세요. 하여튼 촛불만 들으면 돼. 어이없네. 예, 시간이 너무네요. 장순원 기자님 취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성현 기자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듣다 보니 화가 나서 제가 뭐 잘못한 것 이런 같습니다. 멍멍이 같은 소리가 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거 그럼요. 취재하면서 그 멍멍이 소리를 들었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장 기자 잘못 아니라니까.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